요즘 주변에 보면 30대이신 분들도 아. 혈압이 높아서 약을 복용 음. 중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고혈압은 나이 드신 분들만 생기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고혈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젊은 층에서도 요즘 고혈압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히 한 번 고혈압이었다고 해서 고혈압으로 진단하진 않습니다. 고혈압을 차지하는 90%가 본태성 고혈압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원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1차 의원에 다시 와서 점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 3종 세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혈압 그 중에서도 또 젊은 층의 고혈압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생각지 못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혈압이 증상이 없어요. 당뇨나 이런 거는 뭐 굉장히 갈증이 있다든가, 뭐 다뇨가 있다든가, 아니면 체중이 되게 많이 찌거나 되게 많이 빠지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피곤하거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데 혈압은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혈관에 뭐 막힌다든지 뭐 이렇게 혈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조용한 소리 없는 질환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나타나는 혈압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내가 뭐 160이라고요? 뭐 혹은 요즘 추운 날에 뭐 조금 이렇게 덜덜 떨면서 오셨다. 그러면 이제 혈관이 수축하니까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막 190 막 이렇게 나오세요. 저번에 어떤 환자분도 제가 요즘에 좀 체중이 좀 는 것 같아서 뭐 혹시 비만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딱 재셨는데 192가 나온 거예요. 높은 혈압 192, 낮은 혈압도 97. 그러니까 위의 혈압, 아래의 혈압이 전부 다 고혈압에 해당하시는 수치였거든요. 물론 한 번만 재서 결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혈압을 높이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하필 그날 그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혈압 재기 30분 전에 혹시 카페인 섭취를 했는지, 그런 거 혹시 먹고 와서 쟀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병원 오면서 흡연하고 오시는 분 잘 없긴 한데 그래도 밥 먹고 나서 병원 예약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길에 흡연하고 오신 거 아닌지, 혹은 예약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오셨어.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또 어떨 때 혈압이 높아질까요? 통증이 있을 때 혈압이 높아져요. 그 응급실에 가끔 있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혈압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주 증상이 뭔데? 네, 골절로 오셨어요. 당연하죠. 골절 대보셨어요? 엄청 아파요. 제가 눈물 납니다. 근데 그 정도 아프면 혈압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독감으로 오셨어요. 열이 펄펄 나요. 네, 혈압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아프거든요. 그렇게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하면 브루펜, 그죠? 이런 거 먹고 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소염제를 먹으면 혈압이 또 오릅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30분 전에 니코틴이나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고 혈압 측정을 해야 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혈압을 측정했을 때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2번 이상 140에 90이 넘는다 라고 할 때 혈압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 이렇게 카페인이나 니코틴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렸다가 내리게 되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거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이 바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조부모님,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는지, 또 고혈압을 갖고 계셨는지, 이런 게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질병력과 생활습관이 되겠는데요.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이 있는 사람, 이렇게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높고, 식사습관 같은 경우에는 짜게 먹는, 나트륨의 섭취가 많고, 또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같은 건 섭취가 좀 적은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에 이제 혈압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흡연자,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흡연을 보통 한 번만 하진 않고 하루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이제 혈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혈관 건강에 정말 나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터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내경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 실려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력이 있느냐하고 동등한 비율로 흡연자이냐가 들어가거든요, 요인으로. 그래서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혈관 건강과 혈압에 있어서는 특히 나쁘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 질환이 있는데 뭐 심근경색, 협심증, 뭐 부정맥 해서 쭉 혈관 질환이 있는데도 내가 담배 피우고 있다. 그러면 담배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대사증후군 자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요산 증가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1번 유전적 원인, 그죠? 2번 대사증후군 관련 원인, 그쵸? 그 중에 고지혈증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 비만한 사람, 운동 부족인 사람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겠고, 세 번째 식사 습관, 짜게 먹는 사람, 나트륨 증가, 그리고 노화, 60대 이상의 혈관이 딱딱해지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고혈압의 관리 왜 중요할까요? 1번 고혈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나요? 혈관 터졌대. 그죠? 삐요삐요삐요 해서 응급실 실려갔다, 큰일 났다, 막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뇌혈관은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 혈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혈압이 콩팥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삼투압이라는 개념 아세요? 기본적으로 소금이 있으면 물이 따라가죠. 소금 많이 먹으면 물 먹히잖아요. 그죠? 항상성 유지하려고 그렇게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체액이라고 하거든요. 몸의 그 물, 체액성 변화로 보는데 여기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는 것이 바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에요. 레닌 안지오텐신 요인, 그것으로 체액을 관리하는 요인, 이것이 신장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증에 있어서 고혈압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 1번 심장혈관 질환, 2번 뇌질환, 그리고 3번 콩팥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하는 부분인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와요? 당뇨 망막병증이 와요. 그럼 고혈압 있는 분들은 뭐가 올까요? 네,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옵니다. 그래서 보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약 안 먹을게요. 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 못 끊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혈압약을 먹는 게 치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치료의 목표는 혈압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혈압을 정상 그 범위 안에 넣어두는 게 목표인 거예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약을 먹는 게 목표가 아니고 혈당을 정상 범위 안에 넣어두는 게 목표인 거예요. 왜냐?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계속 높으면 합병증이 발생하고,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계속 높으면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혈압이든 당뇨든 전부 만성질환인데요. 만성질환은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라 약을 먹어서 관리하는 질환이에요. 만약에 혈압이 있는 분이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계속 짜게 안 먹고 저염식이를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혈압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혈압약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혈압약 없이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면 혈압약도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활 습관을 그렇게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셔서 혈압약을 이제 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혈압약 먹으면 꾸준히 먹게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게 되는 거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면 혈압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끊고도 정상 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혈압이든 당뇨든 이제 정상 범위 안으로 혈압도 혈당도 이제 넣어두는 것이 목표다. 우리는 이것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방을 위한 수칙은요. 첫 번째, 정기적으로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점검을 통해서 이제 검사된 것에 대해서 합병증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의 교정인데요. 자, 짜지 않게 먹기. 그 다음에 너무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오르는 음식들을 먹지 않기. 요즘에 이제 두존꾸라고 해가지고 두바이 쫀득 쿠키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막 줄 서서 먹고 막 없어서 못 먹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런 탄수화물과 지방과 당들이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그런 거 드시면 절대 안 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한 개 먹었으니 괜찮아, 나 오늘 밥을 안 먹었어, 아닙니다. 열량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운동하기. 그러니까 이게 근력 운동만 엄청 열심히 하시고 유산소를 하나도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량 자체를 좀 늘려주시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연해 주시는 거, 또 음주는 좀 절주해 주시는 거. 생각보다 이 절주의 기준이 그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게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 2잔밖에 안 먹었는데 이거 지금 절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제 그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 와인은 와인잔으로 해서 일주일에 뭐 한 달에 굉장히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절주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 잔으로 한 잔, 그 정도 생각하시면 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